네, 5월 4일 목요일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정보 플러스 문을 열어봤는데요. 오늘의 정보는 매주 목요일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 관련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DK 헬스의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뵐게요. 네,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대표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대표님, 5월 4일인데요. 사실 이제 4월부터 그 메디칼 갱신 심사가 강화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거든요. 지금 네네. 어떤가요? 그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그냥 우리 한인 시니어 분들은 그냥 네. 아무것도 잘 모르고 네. 뒤통수 맞는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500불짜리 카드 준다, 뭐 준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5월달 들어가니까 그냥 보험이 메디칼 메디케어로 돌아갔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메디칼 재심사에서 메디칼 자격이 박탈돼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헬스 플랜에서 그러니까 킥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킥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네.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렇다고 치료를 못 받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시고 네. 다 메디칼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은 그냥 HMO에서 빠져나오셨네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네. 에이전트한테 전화 걸어주시면은 HMO 플랜으로 다시 재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는 병원 예약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5월 달에 병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6월 달에 병원 가니까 갑자기 자기 보험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번 달에는 병원에 전화 걸어서 네. 내가 HMO 그대로 스테이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어떤 액션을 좀 취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가만히 있다 뒤통수 맞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네. 저희가 그 메디칼 재심사, 그러니까 리디터미네이션 재심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보험을 친술한다거나 심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에서 정말 인컴이 높으신 분들도 그냥 메디칼로 끌고 내려가 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을 가입을 시키다 보면은 네. 인컴이 메디칼이 25,000인데 텍스 보고는 27,000, 28,000 했는데 그냥 다 메디칼로 예. 승인이 돼가지고 네. 이분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메디칼로 갔다가 전화 걸어서 나 이거 인컴이 이렇게 됐는데 네. 해서 이제 되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정부 그렇죠. 관계자들 전화할 때는 아침에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맞아요. 한 네. 40분, 1시간 기다리다가 전화 끊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재심사를 안 하다가 재심사를 좀 강화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알기로는 코비드 팬데믹 전에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4월 3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약간 조금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조금씩 문제가 발생할 것 하니까 네. 이걸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네. 일단 병원에 한번 물어보시고 또 병원에 제일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HMO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면은 네. HMO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수입이며 이런 거를 더 이제 좀 많이 본 거겠죠. 어느 정도 비율에서 재심사가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런 것도 나왔나요, 조사가? 그런 이거 메디컬 인컴 가이드라고 메디컬 어셋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하게 더 좋아진 거는 시니어들한테 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2,000불, 3,000불이 자산이었었잖아요. 자산 리밋이 2,000불, 3,000불이어서 네. 통장에 돈도 없어야 되고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자녀한테 넣어주고 또 생명보험도 전부 다 자녀 이름으로 다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자산 가정이 가장 크게 많이 변했고 인컴도 그 가이드라인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보통 싱글 퍼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이 19,000에서 2만,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커플 같은 경우는 한 25,000불, 또 그 다음에 뭐 자산 같은 경우는 싱글 퍼슨이 13만 5천 불, 네. 커플이 19만 불 이렇게 있으니까 네. 커플이 19만 불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집 가지고 있는 거 본인이 집이 한 채라 그러면 그 집은 제외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집이 있고 그 집 말고 세컨 하우스가 있는데 렌털 하우스가 있다. 뭐 그러면은 그건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네. 퍼스널 빌딩 그래서 뭐 개인 소유 재산 이런 것들은 네. 자산에 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크게 변한 거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예전에 2천에 3천 뭐 이렇게 그 자산을 네, 받고요. 그럼요. 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메디케어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세금 보고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보통 한인 이민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건 뭐 워킹 타임이 10년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소셜 연금은 이제 메디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금해서 하다 보니까 인컴이 뭐 자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메디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암이 걸렸었는데 네. 뭐 HMO에 들어가지고 HMO에 지정하는 병원밖에 치료를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메디케어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뭐 좋은 병원에 막 가실 수가 있잖아요. 네. 좋은 병원에 네.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네. 그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게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네. 첫 번째 죽는다는 거. 그렇죠. 누구나 다. 다 죽어서. 두 그럼요. 번째는 네. 아무리 이제 돈이 많건 네. 뭐 아무리 인생을 성공했건 간에 뭐 60, 50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뭐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겠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냥 아주 브랜뉴 차처럼 차 엔진을 갖고 붕붕 달리는데 네. 젊었을 때는 뭐 자갈길을 달리건 산길을 달리건 아이돈 케어가 막 달려다 보니까 그 차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네.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난 돈이 많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 이래봐야 네. 60대 가지고 뭐 일찍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건강 안 좋아지시고 이러면은 그쵸? 건강 안 좋아가지고 네. 지팡이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그 무슨 소용이냐고. 네. 그건 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네. 건강하고 관련 있는 게 이제 그 건강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보험인데 이제 HMO의 가장 큰 약점은 네. 주치의가 리포를 해야 되고 그 주치의 한 사람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가 갑자기 피곤해가지고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주치의가 갑자기 뭐 그냥 뭐 그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다니까 똑같이 그냥 쌤 차트만 보고 처방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갑자기 많이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프면은 병원에 예약하려고 그러면 2주, 3주 걸려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 병은 막 커져가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 주치의한테는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게 스테이트 메디케어거나 아니면 그 메디케어 서플멘탈 플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는데. 네. 만약의 경우. 네. 내가 이제 아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치의한테 가는데도 연락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R로 가셔야 돼요. 주치의에게 연결이 안 될 때, 네. ER로 가셔서 워크인을 하시더라도 ER로 가시고, 네. ER도 가시려면 좋은 병원으로 ER 가세요. 뭐 하루는 기다리셔도 거기 가서 검사를 빡세게 받는 게 낫지. 네. 뭐 이거 많이 혼날 얘기지만은 사실 그래요. 사람 생명이 달려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대로 좀 찾아내는 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ER로 좋은 병원 ER 가시면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많이 기다리시지만은 네. 내가 닥터한테 주치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뭐 이상하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내가 봐서 목숨을 ER은 원래 그 생명이 위태한 상태에서 가는 건데 네. 요즘에는 원래 시스템 자체가 병원에 의사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시잖아요. 네. 병원에 의사에 가도 의사 선생님 만나지 못하고 뭐 간호사나 아니면 뭐 너싱 프랙티셔너나 뭐 PA 이런 분들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벌저시 ER로 그냥 가셔가지고 네. 뭐 UCLA ER로 가시고 시려사이나 ER로 가시고 가까운 병원에 ER로 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픈데 몇 주 동안 닥터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진단 치료 싹 다 받아버리세요. 거기서 HMO 가지고 1일 동안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HMO 전화가 지금 잠깐 안 들려서요. HMO 그 플랜을 갖고 계시면은 다 커버가 된다고요?
아웃 오브 네트워크 3일 정도까지는 ER은 커버가 돼요. 3일 정도는 네. 네, 3일 정도까지는 ER은 커버가 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스토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병원 선택을 잘못하면은 HMO 플랜은 병원이 선택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가라는 병원밖에 못 가고 만나라는 닥터밖에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거를 의사 선생님을 잘못 만나시면은 생생하게 걸어서 들어가서 지팡이 짚고 나오고, 지팡이 짚고 나가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예.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병원에 누워갖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항상 이 좋은 병원,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것들을 본인이 룩업하고 서칭하고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 어피니언이나 뭐 이런 걸 좀 계속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그럼요. 지금 현재 이제 HMO 플랜을 제가 메디케어에서 HMO 플랜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HMO 플랜을 판매하고 메디케어를 신청해주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하는 입장인데 네. 이제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네. 갑자기 쌩쌩하게 막 신나게 걸어지던 분이 갑자기 그냥 뭐 췌장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갑자기 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치료했는데 안 돼서 또 병원에 가서 나왔고 나온 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HMO의 가장 큰 약점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네. In network only. 약점은 네. 네, 그냥 약점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죠. 근데 네. 장점은 뭐냐면은 네. HMO는 그냥 추가적인 혜택이 많아요. 치과도 해주고, 그렇죠. 뭐도 해주고 그런 장점이 많고, 네. 또 그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HMO 가입하셔야 돼요. 네네네. 왜냐면 20%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네. 돈이 많아가지고 뭐 메디케어 PPO 플랜을 가입하시려고 그러면 부부 한 사람 두 분이 해서 한 500불 정도가 나가는데 매달. 네. 저희 실정에서 500불 낼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없어요. 많이 요즘은 없어요. 더 하시죠. 예. 요즘에 경기 정말 안 좋아요. 그렇죠. 시니어분들은 더 또 힘드신 것 같아요. 보시면. 시니어분들은 저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고 생활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네. 저희같이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이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08년 있었고 우리 또 그 2002년인가 1998년 이런 그동안에 막 돈을 많이 줬잖아요. 다. 예. 그걸 다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로 걷어들이고 뭘로 드리고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인축하면서 네.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은 가장 이제 고민이 그 헬스와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그 비용이 가장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연세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맞는 플랜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HMO의 장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본인에 맞게끔 이제 또 PPO나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는데 PPO는 일단 돈이 좀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셨고요. 네, 근데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돈이 들 이유가 없죠. 네. 네, 메디케어.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만 생각한다. 네. 나는 내가 가장 프라이어리 컨선이 네. 건강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수입 메디메디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격 요건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메디케어만. 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으시면은 네. 병원 선택이 되게 자유스럽고 의사 선택이 좀 자유스러워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HMO 플랜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이 HMO를 가졌다. 그러시면은 주치의를 만나시고 네. 주치의 만나시고 아프시면 주치의가 정하는 병원 가셔야 되고 네네. 거기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되고요. 만약에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이 네. HMO 플랜을 가입하지 않았다. 네. 그러면은 이 주치의가 바쁘면은 심장내과 닥터한테 바로 전화를 하거나 네. 위장내과 닥터한테 바로 전화하거나 예. 안과한테 바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예약해서 가실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하신다 그래도 네. 뭐 코리아타운에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 병원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HMO 가진 사람이 나는 좀 몸이 이상하니까 ER을 가는데 네. 좋은데 ER에 가서 12시간 기다려서 들어갔어. 그 네. 사람은 검사 받고 3일 만에
나와야 돼요. 3일 이후에는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HMO에서 커버가 안 하기 때문에. 아, 네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가 아파갖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네. 난 좋은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싶어 해서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12시간, 6시간 기다려가지고 거기서 아픈데 증세하고 검사 다 받아갖고 나왔는데 네. 또 중병이 걸렸다. 아, 네. 그분들은 3일이 넘어도 그냥 그 병원으로 들어가서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많으신 것 같고 본인에 맞는 그 플랜을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남 따라갈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시는 건데, 이렇게 좀 에이전트 분들을 만나실 때도 본인이 정보를 알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맡기시는 것보다. 에이전트 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랬지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HMO 보험을 가입해야지 돈을 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HMO 가입하라고 막 하죠. 뭐 그 비하인드가 어떻게 됐건 네네. 땡이 어떻게 됐건 그건 상관 안 하고 아픈 사람이건 암이 걸린 사람이건 뭐 당뇨가 심하건 뭐 아니면은 이 인슐린을 맞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HMO 플랜을 가입하라고 아. 막 얘기를 하는 게 에이전트 입장인 거고 솔직히 저희들도 이제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양심에 따라가면은 네. 스테이 메디칼 메디케어는 그냥 아. 경영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면은 네. 그냥 그대로 있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스테이 메디메디로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신 네. 분들 있으면은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 가능하시군요. 네. 그럼요. 아, DK 네. 건강보험에 문의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화번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 데이비강 대표님 213-400-6684 가능하면은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아요. 텍스트로 먼저 네. 주시면은 예, 왜냐면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주시고 네. 또 문자 메시지 주고 통화해서 예약하시면은 그냥 네. 무조건 오셔가지고 사무실 뜨시지 마시고 네. 그냥 전화를 먼저 주시고 상담하시고 예약하신 시간대 맞춰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말씀드립니다. 213-400-6684 213-400-6684번으로 일단 텍스트부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텍스트가 안 되면 음성 메시지 남겨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그런 각종 혜택들은 말이죠. 특히 HMO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플랜들이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플랜이 아니라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 그래요. 더 A가 좋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냥 A라 플랜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B가 좋다 그러면 다 B로 가고 네. A로 갔다 B로 갔다 널뛰기를 합니다. 요즘에. 네. 상담 받아보시고요. DK 건강보험의 데이비강 대표님, 시니어 또 메디케어 관련돼서는 전문가세요. 메디칼과 메디케어 관련 정보 나누실 수 있겠고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400-6684, 213-400-6684번 텍스트나 음성 메시지부터 남겨놓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네.